그리고 만약에 이런 물 튀는 게 걱정된다 하면은 그 건식 세면대랑 화장실 앞부분까지는 이렇게 그 건식 타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다양한 부분을 만족시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 이후에 내부 공간들, 평면들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또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중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부분이 바로 위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주거 공간에서 위생을 가장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화장실하고 욕실 부분이에요. 특히 제일 많이 변화됐던 부분이 세면대가 밖으로 나온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호텔 같은 데들은 이제 건식 세면대라 그래서 이렇게 안에 화장실 안에 있던 세면대가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면대가 있고 그 옆으로 이제 파우더 공간이 있죠. 호텔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런 위생, 그리고 요즘 손을 좀 자주 씻고 그리고 거울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현관 근처에 화장실이 위치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그러면서도 이 화장실 안에 있던 세면대가 역시 밖으로 나와서 건식 세면대를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물 튀는 게 걱정된다 하면은 그 건식 세면대랑 화장실 앞부분까지는 이렇게 그 건식 타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혹시 물이 좀 튀어서 관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타일이라서 이제 닦으면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다양한 부분을 만족시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면대가 밖으로 나오면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세면대를 활용하는 사람과 화장실 내부를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분이 동시에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세면대가 화장실 내부에 있었을 때에는 화장실 안에서 한 명이 들어서 문을 잠그게 되면 이 화장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분들도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요. 세면대가 밖으로 나오면서 변기와 물 쓰는 공간이, 샤워 공간이 안에 별도로 분리가 되게 되고, 그러면 세면대에서 손을 씻거나 간단하게 양치를 하시더라도 안에서 볼일을 보거나 샤워를 할 수 있는, 두 분이서 점용을 할 수 있는 점용률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변기와 욕실을 또 별도로 분리해서 문을 하나씩 더 달게 되면은 이 세 가지를 각각 점용하게 되는 이제 세 명이서 또 이제 점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따로 배치를 하게 된다면 굳이 화장실을 두 개까지 안 만들고도 하나로만으로도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주 버풍리 주택 같은 경우도 2층에 화장실이 단 하나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모님 안방과 또 자녀방이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요. 파우더룸 역할을 하는 건식 세면대가 앞에 있고요. 뒤쪽으로는 이제 드레스룸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한쪽에 욕실, 그리고 한쪽에 화장실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거나 또 부모님이 같이 아침 시간에 겹치더라도 서로 사용하는 공간들이 다 다르고, 또 만약에 세면대를 건식으로 놓게 되면 두 개를 또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점용률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제안을 드렸을 때 건축주께서 좋아하셨고, 나중에 입주하시고 생활하시면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좋으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세면대를 밖으로 빼게 되면 손을 자주 씻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순환동선을 만들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면대로 오는 공간이 하나의 또 통로가 되기 때문에 메인 통로뿐만 아니라 서브 통로 개념이 되면서 이 세면대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동선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 순환동선이 생긴다는 말은 또 하나의 영역이 생긴다는 말이 되는데요. 공주의 단단단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에 드레스룸에서 겉옷을 벗고 세면대 존으로 들어가서 손을 씻거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거실 주방으로 나오는 이런 동선이 별도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위생 영역이 별도로 생기게 되면서 공공적인 영역과 분리를 하기도 하고, 이게 전체가 또 순환동선이 되면서 들어갈 때는 이쪽으로, 나올 때는 또 반대로 나오는, 이런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순환동선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김천 듀플렉스 하우스의 2층을 보면 안방과 또 자녀방 사이에 건식 세면대와 그리고 이
위생존 영역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앞쪽으로는 가족실이라는 공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건식 세면대를 기준으로 순환동선이 만들어지는데요. 건식 세면대 앞쪽으로는 가족실이라는 공공적인 영역이고요. 이 세면대 안쪽으로는 방과 방이 만나는 그런 위생 영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건식 세면대가 단순히 손을 씻는다는 그 장치 이상을 벗어나서 공간의 한 영역을 구획을 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군산의 미장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1층에 2층에 각각 건식 세면대가 따로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손을 씻고 또 볼일 볼 수 있는 공간과 분리하는 역할에서의 건식 세면대가 있고요. 2층에서는 안방 영역과 자녀방 영역이 서로 연결돼서 만나는 공간, 이런 점유율을 높여주기 위한 기능을 하는 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평택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현관을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복도 끝에 건식 세면대가 위치하게 되고요. 이 건식 세면대 옆쪽으로 이제 화장실과 욕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식 세면대에서는 누구나 손을 자연스럽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건식 세면대가 배치해 있고요. 2층에는 이제 자녀방에서 직접 나올 수 있는 공간과 또 복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순환동선을 만들어내는 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식 세면대 뒤편으로는 화장실, 욕실과 변기 공간 이렇게 나누어져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녀분들이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사용하기 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이런 점유율을 높여주는 건식 세면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군산 회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자녀방에서 나와서 이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와 안방과 드레스룸 통해서 나오는 이 건식 세면대를 통해서 만나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도 건식 세면대를 통해서 양쪽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순환동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건식 세면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물이 튀고 관리가 어렵다라는 단점 때문에 좀 많이 관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요거를 많이 고민을 하셨었는데요. 요즘에는 거꾸로 이런 위생에 대한 관념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인테리어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점유율을 높여주기도 하고,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먼저 저희한테 이렇게 건식 세면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생 공간 중에서도 건식 세면대가 생겨나면서 나오는 다양한 동선들과 또 다양한 장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 위생 공간 외에 또 세탁실이라든지 다용도실, 이런 가사동선이 또 어떻게 변해갔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가 김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